오늘 토크는 5개의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 및 특수교육, 인성 및 다문화 교육, 교직원 정책 중에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 주시고 또 교육감님, 교육장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초등학교 교사 고재연입니다. 교육감님께 2가지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학여행 경비 지원의 현실화와 둘째, 학급별 체험학습비 지원제도 도입 건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 수에 관계없이 지금 1인당 12만원씩 수학여행 경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버스 임차료로 인해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학생 부담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경비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임차비를 지원하거나 임차비와 숙박비 지원 이런 식으로 항목별 지원이 더 현실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학급별 체험학습비 지원제도 도입을 건의하는데 간단한 계획서로 학급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학급에 학급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통비,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면 다양하고 유익한 학급 경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학여행 경비는 사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최소한도 버스 한 대 이상 되는 학생을 가진 학교에는 문제가 없는데 소인수 학교, 전교생이 뭐 10명 내외 되는 학교도 있고 20명 내외 되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는 임차비라든지 12만 원 1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이런 계획을 한 건 아닌데 수학여행이 소규모 학교에는 교장선생님들끼리 협의해가지고 몇 대 학교가 좀 같이 갈 수 없겠느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봤고 또 아니면은 학교 운영비 중에 이 학교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비 중에 그 중에 좀 보완을 할 수 없겠느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보고 이거 돌아가서 한번 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 그리고 체험학습비를 갖다가 좀 지원해달라 하는데 체험학습비라는 게 전체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떤 소규모 학교만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전체 했을 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일단 여기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 실행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될 것인지 체험학습비의 내용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도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의 취지를 맞춰가지고 다음에 한번 교육청에 모셔서 상세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규모 학교의 수학여행 경비 지원 방법 개선을 건의하셨고 교육감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도교육청에 한번 방문하실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평준화 적용지역 마산 창신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재하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지금 굉장히 교실 자체가 붕괴의 상황이고 그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그것은 특목고, 특성화고등학교, 기숙형 고등학교, 자율형 학교로 말미암아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그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은 실제 중학교에서 학업 수준이 너무 낮아서 현재 고등학교에서도 평준화가 된 상태가 하향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도 다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수준별 이동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가 정말 힘들고 학업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혀 이 학생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 정도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행 교육청에서 말씀하시기를 고교 학업 중단 예방 학생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 같은 데 약 한 20명이 나옵니다. 이 학생들을 사실 이 학생들을 특기나 적성 정도로 보아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로 원하니까 이 학생들 저희들이 운영하기도 어렵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현행 고교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정말 저희들이 이해할 만한 공감이 갈 수 있는 그 방안이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신고등학교입니까? 네, 마산 창신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이 그 지나간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급소를 맞은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학부모님들이 하신다면 굉장히 난해한 대처입니다. 왜냐면은 이 짧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교육 정책 중에 가장 성공된 정책이 뭐냐 하면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일본 학계에서는. 우리 내부에서 보면은 또 만반찮게 평준화 정책이 성공을 거둔 정책이긴 해도 수명이 다 된 정책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 창원, 김해가 평준화 지역인데 소위 말해서 점수를 치면 100점짜리부터 거의 10점짜리가 한 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초창기에는 평준화 지역 아이들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좀 떨어지면은 특성화 고등학교 간다든지, 소위 실업계를 간다든지, 실업계 인문계 가기 힘들면 특성화 고등학교 간다든지 이래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 학생이 줄고해가지고 다 있는 민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 인기 있는 그런 학교의 평균점을 보면은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더 넘는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 아이들이 교육과정이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맞춰가지고 입시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기다 보니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제도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아예 특성화 고등학교 가서 적응하고 호주 인턴십도 가고 취업하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자공고라든지 아니면은 특목고 과학고등학교 특목고 중에 특목고 아닙니까? 또 이 특성화고등학교 있는데 우리 도내 고등학교 190개인데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137개입니다. 137개라는 건 전체 고등학교의 절대 다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적정하게 잘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찾고 있고요. 그러나 일단은 지금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은 그런 고민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감님께서 이미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강안고등학교 소속교사 백덕희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살리기 방안으로 지금 고심이 많으신 줄 알겠는데 저는 특성화고 교사의 한 명으로서 또 걱정이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2년간 고졸 지역 장려 정책으로 많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무원, 은행, 대기업에 취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계 고고 학생들은 10점부터 100점 학생들이 있다는데 사실 특성화 고등학생들은 빵점부터 30점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사실 꿈과 희망이 없었는데